자, 여러분들, 남자의 한숨. 바로 시청자 강짱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강짱님은 귀신을 보시는 분이고, 소령 누나 이야기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시청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이 목소리야. 이 목소리야. 강짱님. 잘 지내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강장님, 많이 바쁘셨죠? 그렇죠. 엄청 바빴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좀 안 좋은 일이 여러 겹쳤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일단은 그게 뭐, 귀신에 관련된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현실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현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좀 양쪽이 겹쳤구나. 네, 좀 말도 네. 안 되게 안 좋은 일이 겹친 케이스죠,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도요? 네, 근데 이제는 끝났고요. 이제 그런 시기는 지금 끝났고, 이제 좀 풀리는 단계죠, 이제는, 다시. 자, 그러면 오랜만에 또 강장님이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이야기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게 뭐 보통 분들이라면은 잘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약간은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원래는 이제 과거에 겪었던 무서운 일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겪었던 일이고 이게 아마 종지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겸 오늘 이야기를 진행할 거고요. 불과 한 2달 전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부터 일이 조금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과거를 흘러서 한 대략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참 돌비님 방송 참여를 하면서 네. 한참 장사를 하고 있었죠, 제가.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참여를 하고 했을 때가 코로나 시점이에요. 딱 시작하기.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막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배달이라는 업종들이 굉장히 부흥을 하기 시작하죠. 황금기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시국이긴 하나 장사를 하는 요식업 입장에서는 잘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안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래가지고 점점 장사가 반타작 나면서 점점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장사를 그만두고 정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장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장사를 하면서 또 배달 대행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랑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고 아는 동생이 심지어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을 시작을 했던 시기예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어차피 가게도 정리를 했고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지금 시국에 배달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제가 원래 타고 다니던 바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그런 일이다 보니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사무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지만 거기도 가지도 않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왜? 장사를 한 게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메꿔야 되고 이 힘든 시기를 내가 평범한 사람들처럼 즐길 거 즐기면서 살 수는 없다. 이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날이 점점 추워지다 보니 사람이 밖에서 계속 코를 대기할 수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게실도 가게 되고 사무실도 가게 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조금씩 친분이 쌓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배달 대행하는 이 일이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 좀 빼다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네네. 이제 몸에 막 도화지처럼 그림 그리고 와가지고 어깨 벌리는 애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쁜 것들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 한날은 제가 사무실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무리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핸드폰을 보면서 와, 씨, 내 오늘은 얼마 땄다, 내 오늘은 얼마 땄다 하면서 지그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면서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주위의 친구들이 해도 저는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리거나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절대 그런 걸 안 했었는데 이상하게 귀에 자꾸 그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야, 너가 뭐하노?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 형님 이거 뭐 이런데 이렇게 걸고 돈 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아, 맞냐. 그럼 뭐 형도 5,000원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점점 빠지게 된 거예요, 거기. 예.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이게 5,000원이 됐다가 나중에는 막 1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되고 이렇게 점점 올라갔어요. 예. 그래갖고 가게를 정리하면서 들고 있던 여윳돈마저 탕진을 하게 돼요, 제가. 참 미쳤죠, 그냥. 오늘 기종분들한테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냥 정신이 빠졌어요. 나사가 빠진 거 마냥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거울을 한날을 보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입마 뭐하는 놈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순간. 예. 그래갖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사무실은 휴게실은 아예 가지도 않고 콜 타는 거에 전념을 했어요. 그렇게 전념을 하다가 12월 달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렇죠. 이제 슬슬 해가 지나가는 단계니까 막년에도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달 대행이라는 일이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무단 결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을 하다가 말도 안 하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많고 좀 그래요, 솔직하게.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나이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있다 보니 간부, 팀장들이나 사장한테 그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저나 뭐 다른 나이가 조금이라도 있는 친구들만 계속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일을 지속을 하고 있다가 배달 일이라는 게 빨간 날이 없잖아요. 이제 쉬는 날이. 예.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년회라는 시즌이 돌아왔어요. 이제 12월 30일, 31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된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놀고 싶어 해서 많이 도망을 가요. 일 안 나오고 출근도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31일이 딱 지나고 1월 1일 신정이 딱 되면 빨간 날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들 쉬시잖아요, 일들을. 근데 저도 막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신정 때 뭐 하냐, 신년회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연락이 오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사건이 좀 터져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정 빨간 날이고 젊은 친구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젊은 친구 몇 명이 말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기사가 몇 명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계속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아침 1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1시쯤 돼서 배달을 하는데 너무 콜이 많이 뜨는데 이게 기사가 없어서 안 빠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배차를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보통은 많아야 3개, 4개씩 이렇게 들고 가는데 기사가 원체 없다 보니까 제가 6개, 7개씩 들고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배차 시스템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콜을 잡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바쁘다 보면은 사장이나 간부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강제로 그걸 갖다 주라면서 배차를 넣어주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 배달이 끝난 상황에서 저한테 7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강제 배차라는 게. 그냥 강제로 7개를 배차를 받아서 배달을 정말 무리해서 했어요. 더군다나 저는 보통 또 배달하시는 분들 125cc 오토바이가 아니라 제가 원래 취미생활로 타던 바이크이기 때문에 9cc 오토바이였어요. 530cc에 굉장히 CC가 높은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거기에 억지로 꾸겨 이렇게 실어가지고 배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집을 배달을 해주고, 두 번째 집을 배달을 해주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집을 배달을 해주고, 여섯 번째 집까지 끝났어요. 다행히 빠른 시간에. 근데 아무래도 일곱 번째 집은 맨 끝이다 보니까 날도 춥고 해서 분명히 음식이 식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장사를 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사장님들의 마음을 아니까 이거 식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난다 싶어서 무리하게 속력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속력을 내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6번째 집에서 7번째 집으로 배달을 하는 코스가 다행히 신호도 그렇게 없고 그 시간대에 차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직선 코스로 한 2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정말 무리하게 시속 140km를 땡기고 출발을 하게 돼요, 제가. 140km까지 팍 땡기면서 막 가다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배달하시는 분들 보시면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신호를 안 지키는 분들도 많아요. 저 또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늦으면 늦는다고 욕먹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걸 알지만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140km를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가다가 그 길이 차가 그렇게 진짜 많지 않은 길인데 딱 상거리가 되고 우회전하는 코스길이 한 번 딱 나오고 다시 직선 코스가 나와요. 근데 딱 가는데 상거리 그쪽에 딱 접어드는데 제가 한 500m, 한 600m쯤 됐을 때 신호등 불빛이 보일 거 아니에요. 밤이니까. 다행히 저기 앞에 보니까 파란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속력 안 줄이고 계속 갔는데 몇 초도 안 돼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땡긴 지 몇 초도 안 돼서 이게 노란불로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이미 한 300m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속력을 줄이면 100% 정지선을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만약에라도 우측 코너에서 차가 좌회전하려고 나오게 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빨리 지나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무리하게 계속 땡겼어요. 근데 그 생각을 끝나고 땡기자마자 불이 바로 거짓말처럼 빨간불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계속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로 상황을 파악을 하잖아요, 사람이. 네. 설마 이 시간에 거기서 차가 나오겠나? 평소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었는데 그러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빨간불로 탁 바뀌면서 우측 코너길에서 검은색 그랜저가 고개를 빼꼼 내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거의 시간이 멈췄어요. 제 머리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걸 어떻게 가지? 역주행으로 피해서 가야 되나?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브레이크를 잡을까?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이 든 게 이거 역주행이라도 해서 피해야 되겠다.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반대 차선인 쪽을 탁 봤는데 화물차 2대가 정지해가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웬 아줌마 한 분과 아가씨가 신호를 건너려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걸 피하겠다고 꺾는 순간 화물차에 박히는 아가씨랑 아줌마를 치든 뭘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라도 줄이고 몸이라도 덜 다치자는 생각으로 브레이크를 그냥 꽉 잡았는데 제가 타던 바이크가 고CC 오토바이다 보니까 ABS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ABS가 터지는 바람에 급정거를 해도 이게 브레이크가 탁탁탁 치면서 슬립이 안 되게끔 끊으면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히다 보니까 속도가 확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무조건 바치겠다 그냥 이제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탈을 했어요.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그냥 바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에 해탈을 하고 일단 최대한 온몸에 힘을 뺐어요. 왜냐하면 경직 때문에 부러지기 더 쉬우니까 최대한 몸에 힘을 다 풀고 유연하게끔 만들었어요. 네. 처박혀도 최대한 덜 부서지자, 그냥 이 생각. 그래서 눈을 찔끔 감았죠. 이렇게 다 준비를 끝내고 하씨 하면서 눈을 찔끔 탁 감았는데 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제기 박혔죠. 뻥 소리가 났으니까 예. 뻥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저쪽에서 비명 소리도 들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딱 눈을 감고 사방에서 막 소리가 나고 하는데 이상하게 제 몸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오. 진짜 한 개도 안 아팠어요. 하나도. 그냥 내가 오토바이 타고 있던 그 느낌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제일 처음 했던 게 즉사구나. 나 즉사했구나.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겁이 너무 나더라고요.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웬 어떤 아저씨가 어이 삼촌아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와씨 요즘 저승사자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하고 해탈하고 겁은 나니까 눈은 찌끔 감고 있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삼촌아 괜찮나 하면서 어깨를 툭툭툭 치더라고요, 저를. 그래가지고 어깨를 치는 느낌도 나고 이러더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며시 눈을 탁 떴는데 앞이 시꺼멓더라고요. 제 눈앞이. 제 눈앞이 시꺼멓길래 어씨 하고 이렇게 몸을 뒤로 움찔했죠. 움찔하면서 앞을 딱 봤는데 그 검은색 차량이 제 눈앞에 있고 제 바로 옆에 오토바이가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냉각수랑 다 터져 있고 그냥. 예. 그리고 차는 운전자석이랑 본넷이랑 그 사이에 완전 어떻게 보면 앞바퀴 뒷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완전 다 찌그러져 있고 다 부서져 있고 그냥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정신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내가 즉사를 한 건가? 뭐지 이게 지금? 그래서 즉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누워있는 제 자신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서서히 막 주위를 살펴봤어요. 아무 모습도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쳐다봤는데 웬 안경 낀 아저씨 한 분이 서가지고 총각 괜찮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때 정신이 차렸어요. 아 내가 죽은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가 살았구나. 근데 왜 몸이 멀쩡하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주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운전석 창문을 막 두드리면서 저기요 괜찮아요 저기요 이러면서 막 했는데 뒤에서 그 아저씨가 삼촌아 내다 이 차주인 내다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아무 소리 말도 뭐 안 나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청각 일단 정신 좀 차려봐라.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놓지 마라. 정신 차리라. 이 차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차 운전했던 사람이다. 이 차 지금 앞에 찌그러져가지고 문이 안 열려가지고 내 지금 조수석 쪽으로 내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다. 나도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눈 찔끔 감고 숙여가지고 있다가 고개를 드니까 총각이 여기 서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고가 났는데 내가 날아가지도 않았고 어디 처박혀서 상처도 없고 그냥 멀뚱하게 그 차 운전석 옆에 제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둘다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오히려 질문을 했어요.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차주분도 어이가 없는 거죠. 나도 모른다. 근데 이제 제가 탁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고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부딪히기 전에 분명히 제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고 여자 비명 소리도 들렸는데 이러면서 하니까 그래도 총각 저 횡단보도에 아가씨 쓰러졌다 이러더라고요. 아가씨가 쓰러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차주분이랑 같이 가가지고 아가씨 괜찮으시냐면서 이러니까 이거 우리 딸내미인데 총각 사고 나는 거 보고 놀랬는가? 기절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머니께서 근데 총각 괜찮냐면서 막 그러길래 지금 몸 봤는데 지금 끓긴 흔적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셨냐 이러니까 아 나도 못 봤지. 그럼 무서워서 그 어떻게 보면 누가 그걸 무서워서 그 보고 있겠노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그럼 일단 따님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119에 좀 신고를 하시죠 라면서 제가 핸드폰을 찾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핸드폰 오토바이에 거치를 해놓고 일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거치를 해놓고 일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핸드폰도 박살이 난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피해자분 차주분 전화로 일단 119에 먼저 신고를 해서 그분들 실어서 보내드리고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 처리하고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니까 보험사 각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보험사 기다리면서 다른 차들 방해 안 되게끔 이렇게 막 하고 보험사들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해서 네. 상황 마무리하고 이제 저는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 차주분께 말씀드려가지고 저 죄송한데 콜택시 한 대만 불러주십시오 해가지고 콜택시를 부르고 이제 그분과 택시 기다리면서 정말 죄송하다 혹시라도 몸에 무슨 문제가 오거나 나중에 사고 후유증 같은 거 오시면 제가 먼저 무조건 연락을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볼일 보러 가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험사에서 줬던 명함에다가 그분 이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들고 있고 그분도 이제 가시고 저도 이제 택시에 타서 저희 사무실로 일단 갔어요. 갔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는 이제 7번째 집 배달을 가야 되는데 배달도 안 돼. 연락도 안 돼.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장이랑 팀장이랑 아 형님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냐 말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막 이런저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음식값은 내가 보상을 할 테니 정말 미안하게 됐다면서 하는데 에이 형님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걸로 거짓말하지 마셔라. 그 정도로 사고가 났으면 몸 하나 부서져야지 멀쩡하게 오셔가지고 어디서 사고 났냐 거짓말을 하시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사장이랑 데리고 갔어요. 사고 현장 가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그 친구도 믿을 수밖에 없죠. 오토바이가 그 정도로 됐는데 잔해도 다 있고 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 상황이 일단락되고 오토바이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상황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퇴근을 해가지고 제가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탁 눌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누군가가 차를 주차하고 올라오는 상황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1층에 딱 도착을 해서 문이 탁 열렸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웬 여성분이 제가 지금 이 아파트에 산 지가 근 3년 다 돼가거든요. 예. 근데 처음 본 여성분이에요. 일단 주민 중에. 근데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렜죠. 사고 뭐 이제 다 머릿속에 삭제된 거죠. 이야 씨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와 이러면서 엘리베이터에 탁 가서 저희 집 층수를 눌리고 이렇게 힐끔힐끔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엘리베이터 탁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정면에 있는 거울을 보고 서 계셨고 저는 이제 저희 층수를 누르고 그 바로 옆 벽면에 기대서 보고 있었어요. 이래 막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왜 도착을 안 하지? 하고 엘리베이터 문 위에 있는 층수 확인하는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LED가. 그걸 딱 봤는데 진짜 웃긴 게 992층이더라고요. 층수가 992가 돼 있더라고요. 층수가.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아니면 이게 LED 불빛으로 그 층수를 보여주니까 이 고장이 났나 라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 992에서 993으로 바뀌어요. 올라갔단 말이겠죠? 그래도 994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층이 계속.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왠지 이게 1000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제가. 오. 숫자가 1000이 되면 너무 불안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순간. 그래서 그 여성분도 같이 타고 있으니까 그 여성분은 이걸 알고 있나 싶어서 뒤를 탁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예. 아주 기분 나쁘게.
거기서 너무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사고 났던 것까지 다 생각나면서. 그래서 제가 5만 6도 문자 다 하면서 와 오늘 진짜 뭐 같네 이러면서요. 주먹 쥐고 그냥 엘리베이터 문을 그냥 있는 힘껏 꽝 때려버렸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적당히 해야지 뭐 날이가 이러면서 한 2대를 엘리베이터 문을 빵 쳤어요. 왜? 예. 치니까 갑자기 엘리베이터 불이 탁 꺼지고 다시 켜지는데 청수 숫자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10층을 향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9층에서. 아 이제 돌아왔네 이러면서 아 진짜 짠하네 이러면서 다시 벽에 딱 기대고 아까 그 여자는 그냥 귀신이라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냥 엘리베이터 어차피 혼자 있다 생각하고 진짜 5만 욕을 했어요. 진짜 오늘 아우 진짜 이러면서 막 뭐시 하면서 다시 아까 그 여자가 있던 위치도 한번 딱 봤는데 그 여성분이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이제 몸을 돌려서 얼굴로 손을 가리고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공포에 질려갖고 떨듯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막 울먹울먹 거리면서 움츠리고 계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죠. 뭐 됐다. 이분은 귀신이고 영가고 이런 게 아니었다. 그때 잠시 그냥 내가 홀렸는갑다. 와 큰일 났다. 내 혼자 내 이상한 놈 됐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도착했어요. 그분 집 청수가 도착을 해서 문이 열리겠죠.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이분이 너무 공포에 쩔어 있으니까 문을 열렸는데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열린 버튼을 계속 제가 누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기 도착하신 것 같은데 내리시라면서 정말 상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너무 공포에 질리셨는지 진짜 대꾸도 안 하시고 계속 움츠리고 덜덜 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있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내가 먼저 내리든가 해야 되는데 저도 몸이 지쳐서 계단으로 올라갈 자신도 없고 이러니까 어차피 그분한테 오해도 풀 겸 그냥 제가 솔직한 말을 했어요. 방금 일은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하다. 제가 진짜 그런 이상한 사이코고 미친놈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저는 정신이 이상 있는 사람도 아닌데 오늘 너무 안 좋은 일도 있는 와중에 제가 잠시 무슨 헛것을 본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다 하면서 제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저 진짜 여기 주민이고 저 2층에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몇 호다. 혹시나 제가 의심스럽거나 하면 얼마든지 경찰에 신고하셔도 된다.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손을 조금 내리시고 신분증을 보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이렇게 보시고 진짜 정 무서우시면 제가 요 엘리베이터 구석에 벽 보고 서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내리셔라. 이렇게 하고 제가 모서리에 박혀가지고 진짜 무슨 벽 보고 반성하는 놈처럼 죄인인 거 마냥 벽 보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냥. 근데 그분이 확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문이 닫히고 저희 층으로 도착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제가 사는 저희 집 층으로 딱 도착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탁 열면 보통은 뭐 2집만 있는 아파트라 치면 바로 앞에 비상구 계단이 있을 거고 양옆으로 이렇게 집이 있을 텐데 저희 아파트는 한 동에 4가구가 있어요. 4가구 살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열리면 조금 걸어 나가야지 집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을 탁 열고 제가 터덕터덕 걸어가면서 짜증나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집 들어가려고 저희 집 문으로 가는데 저희 집 문 앞에 무슨 노란색 사람 형체랑 노란 연기로 된 사람 형체랑 하얀 사람 형체인 연기 같은 게 이렇게 2개가 있더라고. 저희 집 앞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귀신이거나 이라면 저는 원래 보던 사람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형체가 보여야 되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사람 형체긴 형체인데 연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연기처럼. 근데 그게 노란색 하나랑 하얀색 하나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그러면서 제가 걸어가는데 이거를 제가 아는 척을 할까? 본 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더 이상 엮이기도 싫고 그냥 들어가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을 띡띡띡띡띡 하고 슬라이딩 내리려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설마 혹시나 이놈의 들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생기고 그 전에 안 좋았던 일이 생겼나 싶어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순간. 그래갖고 와, 너 진짜 적당히 해라. 진짜 한 번 주고 한 번 더 줄게 할 테니까 진짜 열받게 하지 마. 그냥 갈 길 가든가. 더 이상 사람 건들지 마라. 진짜 가만히 있는다. 가라. 그래서 제가 역적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열고 꽝 하고 닫고 들어갔어요, 저희 집을. 그렇게 저희 집 문을 탁 닫고 들어오면 거실 정면에 수족관이 하나 제일 먼저 보여요, 저희 집이. 저희 어머니가 금붕어랑 고동이랑 청소물고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데 그 수족관 LED를 24시간 켜놓는데 그 수족관 앞에 이번엔 검은색 연기로 된 사람 형체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듯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진짜 이제 화가 너무 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시간이면 주무시고 계시는데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아들 된 도리로서 어머니 주무시는데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데도 제가 이성을 잃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벽을 손으로 두드리고 진짜 오늘 내한테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그냥 미쳤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쪼그려 앉아있던 그 형체가 일어나더니 수족관을 보고 있었나 봐요. 몸을 돌리더니 저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듯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저희 집 현관문 옆에 또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저는 처음에 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렇게 걸어오더니 옆으로 싹 돌더니 저희 엄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씨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우리 엄마 방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제가 바로 신발을 벗고 가가지고 문을 탁 열려고 하는데 엄마 방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니 절대 문을 잠그고 있지 않거든요. 뭐 닫고 주무실 때도 있지만 근데 문은 절대 안 잠그시거든요. 근데 문을 잠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고 이러면서 문을 막 두드렸죠. 이제 엄마 하면서 엄마를 깨웠죠. 엄마를 막 깨웠는데 어머니가 이제 자다 깬 목소리로 뭔 소린데 와 이러노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엄마 문 열어봐 일단 문 열어봐 이러면서 막 했는데 엄마가 와 이러노 잘 밤에 이러면서 나오셔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문을 딱 열어주시는데 엄마가 문 잠갔나 물어봤어요. 그래 내가 문 잠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엄마가 문을 왜 잠갔는데 엄마 오늘 문 안 잠그잖아 이러니까 몰라 이상한 거 봤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갖고 저도 엄마 사실 나도 집에 방금 들어왔는데 수족관 앞에 무슨 이상한 게 있더라. 근데 그게 내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더만 내한테 올 줄 알았더만 엄마 방으로 들어왔길래 그렇게 문 두드리고 엄마 깨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본 거랑 똑같은 걸 네가 본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아까 자다가 이상한 거 봤다. 내가 뭘 봤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보세 옷가게 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물건을 하러 가세요. 그래서 그날이 딱 물건을 떼고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연세도 많으시니까 피곤하시겠죠. 그래서 7시에 일찍 문을 닫으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그냥 대충 씻고 8시도 안 되는 시간에 일찍 주무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서. 근데 장사도 안 되고 속도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한참을 자다가 소변이 급하셔가지고 눈을 뜨고 소변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냉장고 문이 자꾸 열렸다 닫혔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엔 저희 어머니가 뭐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배고파서 냉장고 문 열어서 먹을 거 있나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예. 강짱이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배고팠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몸을 일으키셨대요. 연세가 계시다 보니까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시는 게 아니라 약간 정신을 좀 차리고 가셔야 안전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고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앉아있는데 결국엔 이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끝난과 동시에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에 물 따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내미가 배고픈데 먹을 건 없고 해서 그냥 물만 먹고 들어가려는 것다 싶어서 어머니가 안 됐잖아요. 아들내미가 그렇게 물만 먹고 들어가는 게. 그래서 어머니가 와 그냥 가노 밥 차려줄까
엄마 뭐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꾸를 안 하더래. 예. 당연히 제가 아니니까 대꾸를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엄마가 이상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빼면서 문이 열려있지만 조금 가려져 있으니까 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문 쪽 바깥쪽을 냉장고랑 정수기 있는 쪽을 보면서 뭐하노니 이러면서 딱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은색 형체가 오. 정수기 앞에 서 있더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눈이 나쁘셔가지고 안경을 끼시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밤이고 불빛이라고 거실에 있는 수족관은 LED 조명 등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저희 어머니 눈도 나쁘셔서 제가 그냥 물 마시고 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더군다나 검은색 형체로만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니 뭐하노 이러면서 말도 안 하고 뭐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검은색 형체가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이렇게 엄마 방 앞으로 오더래요. 엄마 방 앞으로 오더니 방 앞에서 이제 가만히 서 있더래요. 이렇게 차례자세로 서 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게 사람 놀리려고 하나? 니 뭐하노? 이러면서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끼려고 뒤로 몸을 틀어서 안경을 짚으려고 하니 그게 갑자기 앞으로 쑥 오더래요. 엄마 앞으로. 오. 이렇게 손을 내미는 모습으로 앞으로 손을 내민 모습으로 쑥 오길래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순간 숨도 안 쉬어지고 몸도 안 움직여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눈을 그냥 감고 한참을 그러고 계시다가 눈을 떴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게. 예. 근데 너무 소면도 마렵고 이러다 보니까 겁을 무릅쓰고 그냥 화장실에 갔다 오고 거실에 불도 켜고 물도 한 잔 드시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제 방에 가갖고 제가 있나 없나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있다가 몸이 너무 피곤하시니까 일단은 자야겠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그냥 주무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뭐지 이러면서 엄마 사실은 내 문 앞에서도 뭐 이상한 거 2개를 봤는데 이러면서 엄마가 봤던 그 검은색이 나도 똑같은 거 봤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막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근데 이게 가능하나? 니한테는 그 누나도 있고 내한테는 할배도 있는데 진짜 귀신이라도 이것들이 쉽게 하면 못 낀데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천진난만하게. 그래갖고 모르겠다 뭐 별일 있겠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모르겠다 일단 자야 되겠다 라면서 저는 이제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가고 엄마는 다시 엄마 방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닫고 주무셨어요. 그렇게 제가 씻고 제 방으로 와서 잠을 청했죠. 그렇게 잠을 청했는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귀에 문을 뭘로 긁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제 침대 바로 옆에 베란다랑 이어진 창문이 있거든요. 예. 그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제가 잠에서 깨버렸어요. 잠에서 깼는데 또 짜증이 나죠. 몸 피곤해 죽겠고 좀 자야 되는데 오늘 도대체 왜 이러나 머리 다 뽑힐 것 같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짜증나고 몸을 이렇게 갖고 와 진짜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 눈을 비비고 뭔데 도대체 이러면서 막 소리를 또 막 질렀어요. 제가 또 짜증나고 침대 막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침대 바로 옆에 엄청 고급스러운 물건이 하나 있어요. 무려 바디프렌드 팬텀2라는 안마의자가 떡하니 제 봉을 1호인 이게 딱 있거든요. 제 침대 옆에.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뭐라면서 좌우로 고개를 탁 돌려서 이제 안마의자 쪽도 고개를 돌려서 보는데 그 안마의자에 웬 잘생긴 남자 선비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옛날 사극에서 보는 그런 선비 같은 모습 예. 그 과거 실험 보러 가는 그런 선비 같은 모습 있잖아요. 그런 차림을 한 남자 한 명이 안마 받듯이 이렇게 뚝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진짜 별게 다 보이네. 진짜 짠하네. 이라서 니 뭔데? 제가 이랬어요. 다 따오다 그냥. 니 뭔데? 이라니까. 그 선비 같은 그 남자가 정말 호쾌하게 목소리도 정말 좋아요. 목소리도 정말 부드럽고 정말 호쾌하게 막 웃으시더라고요. 선하게.
막 웃더니 정말 말씀대로 정말 재밌으신 분이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오? 아 이건 뭔 또 개소리고 이러면서 아 진짜 짜증나 이러면서 막 가던 길 가라 끄지라 제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허 막 웃으시면서 지금 밖에 요상한 소리 들리시죠?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주무시던 잠 마저 주무셔 이러면서 그럼 나가시더라고요. 문 쪽으로. 근데 거짓말처럼 그 남자가 이 방문을 통과해서 나가자마자 그 이상한 소리들이 거짓말처럼 싹 끊기더라고요. 그래 고맙죠 저는 일단. 그게 무슨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겠지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런 착한 애들도 있구나 이러면서 다시 잤어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일단 상황이. 그렇게 그날 정말 스펙타클한 일을 겪고 1월 1일 날 다 끝났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차피 공휴일도 끝났고 하니까 바로 핸드폰 매장으로 가서 핸드폰을 새로 맞추고 일단은 이제 오토바이는 저희 사장이 알아서 처리해준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핸드폰을 새로 맞췄으니까 일단 보험사 명함에 피해자분 사고 났던 그 차주분 전화번호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근데 무조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분이든 간에 거의 90% 80%는 그렇게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으로 돈이라도 요구를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지도 않지만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뭐 아픈 척을 한다든지 이런 나일론 환자 행동을 하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차가 그 정도로 박살이 났고 해서 충분히 전치를 받고 병원에 가야겠지. 제발 대학병원이나 한의원만 아니어라 이 생각만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탁 해가지고 아 선생님 저 어제 사고 났던 총각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되셨냐 혹시 몸은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냐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분께서 너무 호쾌하게 웃으시면서 아 안 그래도 연락 기다렸어요 하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막 기분 좋게 전화를 하시니까 와 큰일 났다. 한의원 스페셜로 잡았는갑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 예 몸은 어떠신지 또 다시 물어보니까 몸? 아 몸 삼촌 걱정하지 마 괜찮아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네? 이러니까 안 그래도 연락 기다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내가 진짜 10몇 년 만에 몸이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개운할 수가 없다 지금. 몸이 너무 개운하고 정말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내한테. 지금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삼촌 걱정하지 마라. 보험도 그냥 대물 처리만 하고 개인 처리는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다. 나 진짜 몸 아무 데도 이상 있는 것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너무 좋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보험사에 대물 처리만 깔끔하게 끝내고 수리 끝나는 대로 그냥 좋게 끝나면 좋겠고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너무 기분도 좋고 좋은 일만 지금 2번이나 일어났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나랑 술이나 한잔 하자. 내가 술 대접 한번 하겠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고를 냈던 피의자 아닌 피의자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라. 제 번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좋게 연락을 끊었어요. 그렇게 끊고 아무 일도 없이 시간이 흘러요. 어느 설날까지 와요. 설날까지 와가지고 설날 또 빨간 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애들은 역시나 저 오늘 제사 지내야 돼요. 오늘 가족들이랑 있어야 돼요 하면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설날이지만 쉬지도 않고 또 일을 하게 됩니다. 2월 2일까지. 그 대신에 설날 끝나고 2월 3일, 2월 4일은 휴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고 일이 끝나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무탈하게 일이 끝나고 2월 3일 날 집에서 계속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통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저랑 20년 지기인 여사친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설날이고 하다 보니까 덕담하려고 전화를 했겠죠. 그래 무슨 일이고 하면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제 시시콜콜한 친구들의 대화, 일상 친구들의 대화처럼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가 갑자기 내일 2월 4일인 내일 전 보러 가는데 니 같이 갈래?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갖고 알겠다 그래 같이 가자. 안 그래도 뭐 내일도 쉰다 이러면서 알겠다 그럼 내일 같이 가자. 언제 가노? 물어보니까 내일 3시까지 예약을 했는데 한 2시쯤에는 만나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왜 이걸 수락을 했을까? 작은 이모가 무당이고 더군다나 그 전에 몇 번 무당집을 가서 좋은 기억도 없고 그리고 극도로 싫어하고 극혐하는데 내가 굳이 시간 내서 이걸 왜 간다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이상하네 하면서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래저래 준비를 하고 그 친구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점집을 딱 갔는데 그 점집이 주택가에 있는 점집이더라고요. 그 주택가 쪽인데 주택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블럭 길이 있잖아요. 골목길로 들어가서 차를 마땅히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점집이랑 걸어서 한 3분 정도 되는 거리쯤에 차를 대고 그 친구랑 내려가지고 그 점집을 들어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블록 끄트머리 코너바리에서 아줌마는 아닌데 일단 저보다는 나이는 많은데 한 4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떤 여성분이 고개를 이렇게 빼꼼 내밀더라고요. 고개를 빼꼼 내밀면 저희를 보더니 막 뛰어오더라. 허겁지겁 뛰어오길래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혹시 전 보러 가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제가 볼 건 알고 이 친구 볼 긴데 왜 그러시냐면서 이러니까 제가 전 봐드릴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갖고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제 팔을 잡으시면서 꼭 저한테 점을 받으셔야 돼요. 꼭 저한테 점 보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단호하고 확고한 표정으로. 그리고 저랑 제 친구는 엉졌죠. 그냥 이건 또 무슨 상황이고 그러면서 아니요 저희 여기 3시까지 예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점 봐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봐도 된다면서 자기한테 말하면서 계속 그러길래 그럼 그쪽이 용한지 안 용한지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랬어요. 그냥 장난식으로. 어차피 뭐 옆집 무당 집인데 지금 장사 안 돼갖고 우리 끓여드리려 하는갑다 이 생각에 그냥 얼마나 용한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러면서 제 이름 뭐게요? 이렇게 그냥 택도 아닌 질문을 했어요. 누가 알겠어요 제 이름을. 아무리 무당이라도 이름까지는 모르잖아요. 택도 아닌 질문인 거죠. 제 이름 뭐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장녀 이러대요. 거기서 얼었어요 그냥. 뭐야? 제 친구도 저를 쳐다보고 둘이서 눈 마주치면서 이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나왔죠. 반응이 나온 거죠. 뭐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니까 도령님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진짜 믿으시고 저랑 가자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친구는 이거 예약했는데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을 맞췄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말했죠. 야씨 이분 내 이름 맞췄는데 니 안 용할 것 같나 이러니까 용하겠네. 그래 임마 가자 이 집 가자. 그래갖고 갑시다 그러면 그쪽 집 가서 전 볼 테니까 가자 이러니까 알겠다면서 자기 따라오라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 따라가는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기 어디신데 버스 정류장까지 가시냐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집이 좀 멀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바로 옆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좀 멀어요. 제가 좀 멀리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 저희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진짜 거기서 한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분 집이. 국도를 타고 가는데 그 국도를 타고 산 쪽으로 가다 보니 정말 평범한 주택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로 된 마당 딸린 조금 큰 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자기 집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집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쑥스럽게. 네. 그래갖고 되게 좋은 데 사시네요 이러면서 거기 갔죠. 이제 그 차를 대고 들어가시자면서 제가 막 이러니까 근데 잠시만요. 친구분은 밖에서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점 보러 가는 게 아닌데 왜 제 친구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시나? 아니면 이 친구 먼저 포기하셔라. 저는 안 봐도 되니까 이 친구 점 봐달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분도 제가 점을 봐드릴 테니까 일단 친구분은 차에 잠깐 계시고 일단 도령님은 저 따라오셔라. 도령님 먼저 봐드리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쳐다보니까 친구가 야 그냥 네가 먼저 가라. 그냥 먼저 가라. 이러더라고요. 친구가. 그래갖고 또 알겠다 하고 따라 들어갔죠. 따라 들어갔는데 집이 안에가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가정집 같아요. 가정집인데 2층에 법당이래요. 2층이. 그래서 그러시면 알겠다면서 계단을 올라와서 2층을 딱 도착해서 법당에 있는 방에 문을 그분이 탁 여시는데 법당이 있더라고요. 진짜 법당이 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법당이. 돌미님도 무속인 집에 가서 법당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법당에 탁 들어가면 오시는 신의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신할머니면 대신할머니 그림이나 뭐 이렇게 벽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제사상처럼 이렇게 있거나 하고 그 다음에 뭐 동자신을 모시는 분이시라면 뭐 사탕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평범하게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동자신 모실 때 사탕이나 뭐 장난감 올려놓는 것처럼 최신형 태블릿 PC 하나랑 그다음에 담배 한 갑이랑 양수학 한 병이야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법당이. 정말 태어나서 상상도 안 해봤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법당이에요. 저기 여기 법당 맞냐면서 말할까. 놀라실 건 알지만 맞다면서 제가 모시는 신이 이런 걸 좀 좋아하신다. 놀라셨을 건 알지만 편하게 들어오셔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겠다면서 딱 들어갔는데 평범하게 점을 봐주는 무당집이면은 그 법당 안에 뭐 책상이라도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모시는 쪽으로 등을 지고 이렇게 앉아서 점을 봐주시잖아요. 네. 보통은. 근데 그런 책상도 없고 그냥 맨 바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당 안에서 점을 보거나 이러는 게 아닌 환경인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주위를 계속 둘러보면서 이랬으니까 앉으시라면서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하면서 저는 당연하게 제가 그 법당을 마주보고 있는 방향으로 앉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쪽으로 앉으시라면서 그분이 앉아야 될 자리를 저를 앉히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러면서 법당을 제가 왜 등지고 왔냐면서 이러면서 그쪽이 저 점 봐줘야지 내가 무슨 점 봐주는 위치에 저거 왜 앉냐면서 제가 이러니까 아니라면서 여기 앉으셔야 된다면서 뭐 그러시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앉았죠 그냥. 근데 이상하게 양반다리로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그분이 피시피시 웃으시면서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겠다면서 양반다리를 탁 앉아있는데 그분이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앉으시죠 이제 점 봐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대뜸 일단 저부터 받으시죠 이러더라. 저보고 저를 받아래요 제가 이 나이에. 그래갖고 이러면서 뭔 소리 하냐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좀 높였죠. 근데 아랑곳하지도 않고 갑자기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을 그것도. 그래갖고 당황해갖고 저도 이렇게 고개를 숙였죠.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딱 일어나가지고 왜 이러시냐면서 왜 사람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냐 왜 나한테 왜 그러냐면서 말하니까 일단 제가 도령님을 전봐드릴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조금 말씀을 전해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만 조금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소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래갖고 저 더 이상 시간 끌어봐야 시간만 아깝고 해서 그냥 알겠다면서 무슨 개수작을 부렸는지 아니면 뒤에서 내를 조사하고 내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일하나 싶어가지고 일단 이야기해보셔라. 편안하게 앉아서 대신 이야기하셔라 해가지고 그분이 제 앞에 앉아있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이제 마주보고 앉았어요. 제가 그분이 일단 이야기를 시작을 운을 띄우시는데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일단 도령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운을 띄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놀라셨을 건 알지만, 아까도 제가 도령님 이름을 말했던 것처럼 저는 도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시냐. 그럼 저를 어떻게 아시냐 물어보니까, 혹시 한두 달 전에 잠을 주무시는데 어떤 잘생기신 분 꿈에서 본 적 없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봤지. 그래갖고 맞다면서 내가 제 방 문이랑 그 베란다 창문 쪽에 자꾸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갖고 짱나서 깼는데 제 보물 1호에 앉아있었다 그 사람이 건방지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모시는 신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저는 또 당황스럽죠. 예? 아니 그쪽이 모시는 신이 왜 제 꿈에 나타나요? 제가 막 그랬죠. 놀래서. 다른 건 아니고 뭐 나쁜 그런 건 아니고 도령님을 도와주려고 잠깐 가신 거다. 어떤 분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누구한테요?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그분한테 도와주라 했길래 그분이 저한테 나타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많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니까 너무 크게 놀라지는 마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도령님의 누나분 계시죠? 예, 누나 있습니다. 그분께서 도움을 청하셔가지고 저희가 도우러 간 거다. 그분이 왜 갑자기 그쪽한테 도와달라 했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도령님께서 남아있던 시련이 끝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간여를 하고 간섭을 하게 되면 다칠 것도 안 다칠 거다.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 도와달라 하지 않았겠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너무 머릿속에서 혼돈이 오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존재를 알고 하니까 믿음이 거의 90%로 가는 거예요. 왜냐 그 존재를 아니까. 그래서 그러시냐. 근데 저희 작은 이모도 무당인데 저희 작은 이모한테 안 하고 왜 나는 난생 처음 보는 분인데 왜 그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운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이 도령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데 아마 도령님의 작은 이모분이 이제 수행이 다 끝나신 것 같다. 더 이상 신의 제자의 길을 안 걸으시는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난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 이래 된 거죠. 왜냐면 연을 끊고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이렇게 살지만은 저희 큰이모는 계속 연락을 하시잖아요. 저희 큰이모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듣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너무 놀라서 난 그런 연락도 소식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아무래도 신의 제자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지 신께서 다 모든 수행이 끝나셨는지 남은 삶은 좀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올라가신 것 같다. 더 이상 작은 이모분은 힘이 이제 없으실 거다. 그래서 작은 이모분이 힘이 없으시니까 저한테 오신 것 같은데 자기 또한 왜 자기가 선택됐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날 자기가 잠을 자는데 꿈에 웬 어마무시한 뱀 한 마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컸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파트 크기만한 뱀 한 마리가 자기 앞에 혓바닥도 낼름거리지도 않고 진짜 멋있게 딱 서 있더래요. 자기 앞에. 근데 그 뱀이 서서히 작아지더니 어떤 아리따운 여성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걸어오시는데 뒤에서 어찌나 밝은 빛이 나시던지 한눈에 봐도 그 사람이 위치를 알겠더라.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 나의 오라비가 더 이상의 시련이 안 오고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이거를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으니 그대가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옆에서 그분이 모시는 신이 대답을 하더래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지요 하면서 와. 자기 생각으로는 아시던 사이인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 앞에 있던 그 무속인 분은 너무 큰 사람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신도 고개를 조아리고 대꾸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떨리고 이래서 아무 반응을 못 했는데, 그 앞에 있던 여성분이 자기 보고 고개를 들으라면서 손을 잡아 주시더래요. 이런 부탁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내가 간여를 하면 시련이 끝났어도 그게 끝난 게 아닌 것처럼 될 것 같다. 그래서 난 더 이상 간여를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대가 도와달라. 그러면서 앞에 있던 자기가 봤던 그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 손을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대답을 하니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잠에서 자기가 깨더래요. 잠에서 깼는데, 근데 문제가 부탁은 받았어요. 그분이. 근데 누군 줄 알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걸 도와주겠냐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 상황에 시간이 흘러서 2주일이 지난 거예요. 아무것도 네. 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런데 한날 자기가 법당에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자는데 자기가 모시던 신이 오시더래요. 네. 찾았다.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살고 언제 여기로 올 것이다. 그러니 너가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그분께서 하셨던 부탁을 들어드려라. 자기 신이 그렇게 말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막 웃으셨대요. 웃으시면서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시더라. 나중에 오면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면서 가셨대요. 자기가 모시는 신이.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모시는 분한테 어떻게 하셨냐면서 웃으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말을 해드렸죠. 그냥 그날 이렇게 너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해서 짱 나가지고 그냥 막 나갔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분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께서 그 꿈을 꾸시고 자기가 모시는 분의 꿈을 꾸시고 다시 잠을 청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그 꿈에 나타나서 자기한테 전달을 했대요. 네.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그거 전달해달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들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100% 믿을 수밖에 없죠. 그분이 네. 모든 그 사실을 아는데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경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누나죠. 저를 지켜줬던 소령 누나인데 그분이 그 무속인한테 전달하신 말씀이 나의 소중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볼수록 가슴 아픈 오라디야. 이렇게 짧은 세월을 보고 있어도 한결같이 내 눈에는 사랑스럽더라. 전생에 함께 못한 거 이번 생이라도 이루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더 이상은. 근데 걱정은 하지 마라. 너에 대한 시련은 끝났고 앞으로 보지는 못해도 항상 네 옆을 지킬 테니 항상 보고 싶구나.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속인이. 네. 제가 이제 그걸 딱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도 못 전해드렸고 제대로 고맙다는 말씀도 못 드렸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누군가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겠지만 저는 되게 섭섭하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게 끝났다는 시련이 더 이상 안 보이는 거고 원래 정확한 형체를 봤어야 되는데 그때 봤던 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 흐리게 보인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냥 사람인 형체의 연기처럼 이제 거의 다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무속인 생각으로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안 좋았던 일은 잠시나마 그걸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그 누나분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워낙 주위에서 탐내하던 귀신들도 많았던 터라 기회다 싶어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다 보니 안 하시던 행동들을 했을 것이고 분명히 이렇게
안 될 일이 아닌데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사고도 나셨을 것이고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막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 무속인께서. 그래 앞으로도 그분께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정도로 하니까 안 보여도 지켜준다는 말씀하셨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셔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중한 인연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그분의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네. 좋은 사람들도 소개시켜주고 하려고 좀 필요한 분들 있으면 도움도 청하고 하려고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소령 누나가 그쪽의 인연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말을 명심했으면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도령님이랑 더 이상 연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잊고 싶어도 저는 이해면 안 됩니다. 제가 모시는 신이 그렇게 해라고 명했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 뭐 언제 인연이 닿으면 길 가다가도 마주치겠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죠 하면서 제가 웃었죠 막.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좋게 그 자리가 끝났어요. 그렇게 그 자리가 끝나고 제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까지 그분께서 점을 봐주시고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그 이야기들을 곱씹어 가면서 이제 제 방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저희 작은 이모가 신이 올라가셔서 더 이상 이 무속길을 안 걷고 있다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큰 이모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큰 이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모야 요즘 작은 이모 뭐 하는데 물어봤어요. 네. 작은 이모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큰 이모가 아 맞다 너 엄마 이야기 안 하더나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엄마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러니까 아 그래도 작은 이모 이제 우리 고향 땅에 안동에 가서 가수원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가족 전부 다 이러니까 아니 이혼도 했다 이러더라고요. 이혼하고 작은 이모 혼자 안동에 가서 가수원을 하고 있다. 근데 이모야 혹시 작은 이모 이제 무당이랑 안 하나?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니 그거 어찌 알았노? 이러더라고요. 어이구. 왜 안 해? 이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큰 이모가 몰라 가가 말하기로는 더 이상 모실 신이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네. 그래갖고 아 맞나 뭐 하면서 이제 안부 묻고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곱씹으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일이 끝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딱 모든 게 끝이 났고 아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길었네 근데 이야기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강장님 하면 사실 소룡 누나 이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걸로 시작을 하셨고. 네. 근데 이게 맞는 거죠. 사실 소룡 누나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그 누님분이 계신 건데 이제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인연이 끝이 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제가 한 며칠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네. 생각을 해봤는데 참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남들보다는 진짜 많으면 몇십 배 정도를 경험을 하고 살았는데 그 옆에서 봤던 누나는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었겠어요. 뭐 저는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말하시길 그렇게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사랑하는 동생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든 그 시련을 끝내주고 싶었겠죠. 누나는. 그래서 더 빨리 해주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 그 누나는 한이 됐을 거고 지금이서라도 이제 시련이 끝나고
해서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게 참 안 그래도 악몽도 안 꾸고 이제 가인도 안 눌리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이 집을 이사 온 지가 지금 한 3년 다 돼가는데, 이 집을 이사 오고 나서는 잠자리가 일단 굉장히 편해요. 그전이랑 차원이 다르게.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에랑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제가 저희 집 앞에서 형체를 봤잖아요. 그 형체가 나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마 그 무속인분이 이야기하셨기를 마지막으로 도령님을 보러 온 거 아니셨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랬고 마지막으로 보러 오셨는데, 어차피 도령님은 이제 시련이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다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보이셔서 몰랐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겠다.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성격 파탄자인 모습을 보였구나. 정말 사이코같이 행동을 했구나.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러면서 정말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래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누군가한테는 정말 잘된 일이고 누군가한테는 정말 남들 부럽지 않게 좋은 일이겠지만, 저는 너무 시원하지가 않고 너무 섭섭하고 뭔가 계속 아려요. 뭔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으로 쳤을 때 뭐 샤먼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 귀신이랑 같이 싸우는 그 귀신이 친구같이 그렇게 뭔가 동료같이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끝났다고 사라진다고 하면 이별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강장님에게는 이별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소령 누나분도 그렇고 강장님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일들은 이런 거지만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강장님. 네, 맞습니다. 네. 또 시원섭섭하시겠지만 오늘 또 이렇게 길게라도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옷사간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소룡 누나와 그런 헤어짐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강장님 이야기는 돌비 강장 검색하시면 1화부터 순서대로 들어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소름 돋고 슬프고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